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감정일기 편에 이어서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감정일기편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죠? 네네네. 감정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을 유발하는 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생각이 더 나아가지 않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려면 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인지 왜곡된 생각인지 알아야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 인지 왜곡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이 곧 진실이다 라는 이것을 깨트리는 게 1번입니다. 네, 감정일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과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구분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촉발시키고 결국 행동까지 가져오는 게 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썸남이 있어요. 썸남이 오늘따라 먼저 선톡을 항상 해왔는데 선톡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역시나 답장이 오지 않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썸남이 몇 분 전까지 활동한 기록을 보게 돼요. 이거 마음 식었네. 어느 순간에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썸남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고 나를 떠날 거다. 나는 다른 남자 알아봐야겠다. 라는 게 팩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들으면서 레알 소름이었던 게 이게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얘기랑 너무 흡사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히. 네, 그 썸남이 뭐 인스타그램을 딱 하고 카톡 보내지 않은 순간 핸드폰이 꺼져버렸을 그럴 수도 수 있고 있는 거죠. 낮은 가능성이지만 혹은 전화가 와서 아니면은 진짜로 카톡을 모르고 그냥 놓쳤을 수도 있고 물론 실제로 마음이 이미 멀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절대로 정답이다. 이미 이렇게 된 거다라고 굳게 믿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이 촉이라는 것이 발동을 해서 머릿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라고 속삭이는 상황에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팩트는 뭐지? 그리고 그 팩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팩트라고 하면 썸남이 나한테 문자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여러 가지 옵션들, 선택지들을 동시에 머리를 떠올려 볼 줄 아는 대안적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인지 왜곡 논리 오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흑백 논리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 all or none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년 뒤에 남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뇌부자들 영상을 봤는데 공부법에서 하루 8시간 공부하면 된다더라 라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 매일매일 8시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8시간 공부를 하는 날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죠. 네, 그럴 때 오늘 좀 아쉽네, 8시간 못 채웠구나, 내일 다시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난 오늘 완전히 실패했어,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분이 확 우울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1시간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놀아버렸다 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7시간 반을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좀 억울한 거죠. 문제는 이런 생각의 패턴이 반복되었을 때 나는 그 생각 속에서 자꾸만 계획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화살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내가 가진 자존감은 점점점 낮아져서 우울증이라는 거를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화제가 됐던 베스트셀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책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니 죽고 싶은데 어떻게 떡볶이가 먹고 싶어? 맞아요. 사실 그 두 개가 왜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개 당연히 공존할 수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의 오류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얘기를 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근거로 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친구랑 한번 만나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근데 어제 좀 재밌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우울증 아닌가 봐요. 의지가 나약해가지고 그냥 우울증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실제로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분이 우울한 가운데도 한 번씩 즐거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내가 나쁜 사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치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정답이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우울하거나 즐겁거나 가 아니고 조금 즐겁지만 대부분은 우울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선택지가 항상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적 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선택적 주의는 거기서 한 가지 측면에만 유독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더 집중해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날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나한테는 유독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날들이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이때는 이 선택적 주의라는 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지 맞아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은 아주 좋은 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무난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별일 없이 일상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초점에서 살짝 비껴져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진료실에서 그분이 지냈던 기간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지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그래서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은 잘한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그런 게 있었네.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죠.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치 우리는 인지 왜곡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인지 왜곡은 꼭 우울증뿐만 아니라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더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저희 뇌부자들이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 폐지된 프로그램인 뜨거운 사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진짜 미리 대본을 딸딸딸 외우고 나왔거든요. 전 전날 밤에 그 조어 하나까지 틀리지 않는 맞아요. 딸딸딸 외우고 갔는데 갔더니 이제 저희 둘 다 불안해가지고 미리 수행 불안을 가라앉히는 약도 이렇게 방송국 분들이 볼까봐 숨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렇죠.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와 정말 저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던지던 제가 외우고 있는 답만 읊었어요. 뭐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나한테 유머를 던져도 진지한 표정으로 이랬는데 제가 동훈이를 보니까 얘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막 질투심이나 막 혹은 자괴감이 든 게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 뇌부자들이 완전히 망하진 않겠구나. 이러고 방송 촬영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뒤풀이를 둘이서 한잔 하러 갔는데 딱 이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형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 내내 이 형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나는 이렇게 기계처럼 딸딸딸 외운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그 방송을 보니까 다른 게스트들 얘기할 때 거기 호응하는 게 아니라 다 둘 다 저희 대본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결론은 누구도 잘하지 않았다. 누구도 잘하지 않았죠. 인지 왜곡이네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인지 왜곡에 빠져들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서로 각자의 못한 부분에만 집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둘 다 못했다. 인지 왜곡이라고 하면 인지 왜곡이죠. 그리고 인지 왜곡의 패턴 중에 긍정 격하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번 주는 그래도 잘 지내고 오셨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서 칭찬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우울증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반응이 되게 그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별거 아닌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엄마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우연히 했던 엄마가 나가라고 했던 어쨌든 그 일을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잘한 건 잘한 거죠. 어쨌든. 네, 굳이 거기에 팩트만 보지 않고 해석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도 팩트와 생각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비현실적 기대 역시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생각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일보다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있었던 일 사이의 이 간극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 기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잘못했다라는 느낌만 받게 만들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뜨거운 사이다 출연도 뭔가 되게 첫 방송 출연인데 되게 유창하게 말을 하고 분위기를 끌어옴으로써 내부자들을 더 크게 키우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비현실적 기대가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은 지난 저희 뭐 예를 들어 감정일기를 보시고 그래 이거면 되겠다, 감정일기를 적으면 나는 금방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금방 이런 비현실적 기대를 가졌다가는 또 쉽사리 좌절하게 될 수 있죠. 안타깝지만 이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다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했을 때 분명히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며칠 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야 난 역시 안 되나 봐, 난 정말 심한 우울증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에이 돌팔이 돼, 내가 믿는 게 아니었어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사실 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느리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게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생각과 팩트를 분리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감정일기 편 업로드한 것들 댓글창을 봐도 생각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오늘 언급했던 이 대안적 사고라는 단어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지 왜곡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인지 왜곡의 종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종류의 인지 왜곡 패턴이 있으니까 나한테 해당하는 생각의 오류는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